네, 안녕하세요. 더 퍼블릭 자산운용에서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는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의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의 기초로 돌아가면 벤저민 그레이엄 선생님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투자란 무엇인가 했을 때 투자는 철저한 분석하에 원금의 안전성과 적절한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이고 그 외에는 모두 투기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옳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철저한 분석을 잘 안 하시고요. 원금의 안정성보다는 높은 수익을 추구하다 보니 적절한 수익이라는 말에도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시장 참여자가 하고 있는 행동은 정도에 맞지 않는 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군을 분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얼만큼 분산하고 어떤 자산에 분배하느냐는 본인의 이 위험 감수 성향과 기대 수익률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분산하면 좋고 어떻게 분산하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의 자산군에서 너무 많이 분산을 한다라든지 분산을 했는데 실제로는 분산 효과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주식, 뭐 예금, 채권, 부동산 이렇게 크게 자산군을 나눠봤을 때 그 세 가지로 적절한 비율을 나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식 분야 내에서 내가 종목을 100개를 가지고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전체 시장을 사는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한 그러면 나는 적당하게 한 10개로 나누어서 분산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10개가 모두 다 같은 업종이었다. 예를 들면은 반도체 관련 주식만 10개를 나눠 샀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산업이 안 좋아졌을 때는 그것은 분산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개수의 분산도 중요하고 그 자산 간의 이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어떤 자산이 올랐을 때 다른 자산이 무차별하게 또는 반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자산을 일부 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종목을 여러 개로 가지고 있으면 일간 변동성은 축소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한두 개는 오르고 뭐 몇 개는 떨어지고 몇 개는 보합세고 그러다 보니까 내 포트폴리오가 뭔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종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종목에 대한 이해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절한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 위험이 커지는 거죠. 우리가 분산을 하는 이유는 변동성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내 전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많은 개수의 분산보다는 적절한 상관계수를 가진 자산 내에서 내가 충분히 이 자산군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하다.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 하는 정도의 개수만 분산해야 됩니다. 그 개수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내가 투자에 대한 공부가 정말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느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10개를 하든 1개를 하든 똑같이 위험하거든요. 확실히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 후에 주식을 시작해야 되는데 방금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기업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과연 어떤 것을 알고 있느냐 그 종목명을 검색창에 검색을 해서 관련 뉴스만 읽고 있는 정도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진 않는가. 그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벌어들이고 그 벌어들인 구조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고 그것을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능력이 갖추어지게 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주로 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하루 종일 주식을 보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일과 끝난 후에도 주식을 보는 게 재밌어서 하루 종일 주식과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있다라고 하려고 하면 한 3-4개 정도 보고 있으면 적당하다. 근데 요거보다 많아지면 나는 너무 많은 기업을 보고 있어가지고 내 일상생활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보다 하루에 한두 시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7분의 1, 뭐 10분의 1만 투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사실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1개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1개만 갖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재무제표가 분식돼 있고 아니면 경영진이 횡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 하려고 했는데 뭔가 규제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영업을 잘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위험이 생기게 되니까 저는 최소 3개 정도로는 분산을 해서 한 종목, 두 종목 정도가 뭔가 문제가 생겨도 내 전체 자산을 나머지 종목이 좀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종목 수가 한두 개가 아니고 저희 회사처럼 10개 정도가 되면요. 어려운 말로 그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위험은 많이 상쇄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개를 하던 15개를 하던 100개를 하던 그 시장 충격에 대한 이 변동성은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그거보다 적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출렁거림, 이 변동성에 대해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성향이 됐을 때에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걸 좀 더 견딜 수 있지만 고객분들은 일반 고객이기 때문에 열 종목을 지켜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종목 수하고 현금 비중은 사실 좀 이 별개의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이제 종목 수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투자하는 중에서 종목 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금 비중은 사실은 본인이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전망을 하는가 또는 내가 이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한가 정도로 본인의 그 재무 설계 단계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원화를 가지고 있고 달러화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큰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달러화가 오를지 원화가 오를지 이거에 대해서는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분야거든요. 저는 그래서 본인의 생활 영역에 있는 통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달러화가 앞으로 오를 거래, 뭐 테이퍼링을 하면 환율이 이렇게 될 거래라는 것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철저한 분석이라든지 적절한 수익, 원금의 보전에 있어서 투기적인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국에 사는데 내 자식들이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어차피 학비를 좀 생활비를 좀 줘야 돼. 한다고 하면 미리 달러화로 바꿔놓는 것이 사실은 내 생활비 쓰는 목적에서 어떻게 보면 이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것 외에는 환에 대해서 예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 회사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달러화라든지 유로화, 엔화로 뭐 나누어서 또는 어떤 식으로 예측해서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개인 투자자건 전문 투자자건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의 기업을 어떤 이유로 사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이유를 이제 분석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이 저희는 앞으로 항공산업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갔던 것에 대한 이 눌렸던 소비 심리가 항공 티켓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항공 티켓의 가격이 과거보다는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일단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오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지금 보면 렌터카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어느 정도는 벗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는데 해외를 갈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의 여행 수요가 제주도로 몰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주도의 렌터카가 대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면서 렌터카 가격이 몇 배씩 폭등한 겁니다. 그걸 봤을 때 항공권 티켓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주도의 그 자동차 대수 그리고 제주도에 입도하는 관광객 수가 얼만큼 늘었더니 제주도의 렌터카 가격이 작년 대비 어느 정도 올랐구나라는 계산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전문 투자자라서 무슨 특별한 정보가 있거나 루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이만큼 하고 그것에 대한 논리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검색량에 대한 것도 될 수 있고요. 또는 그 제품을 정말 만들거나 파는 사람에 대한 인터뷰가 될 수 있고요. 또는 소비자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이 제품을 왜 쓰시는지, 이 제품이 10,000원이 더 올라도 쓰실 건지에 대한 표본 집단 조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 기업을 투자할 때마다 계속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는 한국 항공사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글로벌 항공사를 투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에서는 아직 그래도 이렇게 조약도 뒤집어보듯이 하면 여전히 있을 거라고. 있습니다.
네. 있다. 네.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 항공사가 여전히 재무적 여력이 부족하고 특별히 여행 수요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데요.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일단 항공사가 수백 개 있고 그 수백 개 중에서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